2달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또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했던 분은 조금은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계속 하는 건 힘들거든요. 쉬었다가 리듬을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꾸 지금 안 하던 방법, 새로운 방법을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던 대로 하시고, 모르는 문제, 이때까지 처음 보는 문제, 그런 거에 특히 집착할 필요 없고요.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한 번도 안 봤던 문제, 처음으로 본 문제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제 문제풀이인데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게 확인 설명서 서식, 세 가지 서식 비교하는 거 한 문제 출제되고요, 보통.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비교하는 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 기간이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종중묘지 10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법이 대폭 개정돼가지고 특히 농지 소유 상한 주말 체험용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합산입니다. 합산. 세대원 각각 하면 X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고요. 예외적으로 5년도 있죠.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 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주말 체험용 농을 하는 경우에도, 전용 허가받은 경우, 전용 신고를 한 경우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안 받아도 됩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7일 이내에 발급해주고,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하는 방법, 서식 비교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은 중개거래만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전자계약 안 됩니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 금인은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만 금인받습니다. 매매계약은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정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인받을 일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실명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마다 나오고요. 실명법은 최근 5년간 4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80%입니다. 출제 확률. 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죠. 명의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맡기는 건데, 이자간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똑같은 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우의명 명의신탁 같은 말이죠. 세 가지 명의신탁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배우자 등의 경우, 배우자 종중, 문중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기 존속기간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이죠.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항력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주택은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요.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주택은 2기죠. 2기. 주택은 2기,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이게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되고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꼭 3개의 차임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연체된 적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할 때는 해지할 시점에 3개의 차임이 연체되고 있어야 된다고. 과거 1년 전에 10년 전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경매가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또는 10%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대금 납부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허부 결정기일까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은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데 부칙개공은 등록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업 할 때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즉 임원이나 소속관계사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출석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상가금림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인데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요. 고유번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가금림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면 일부가 영업용이 아니라도 적용됩니다.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도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된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됩니다. 주택은 자연인만 적용되고 법인은 예외적으로 주택은 적용되는데 상가는 모든 법인, 대기업도 적용됩니다. 주택은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임대차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역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최단기 존속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되지 않습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5% 초과해서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다만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습니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9번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것. 그 다음에 집합제한, 집합금지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이거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그러나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세입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법정갱신되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안 됩니다. 합하면 12년이 되니까 10년을 초과하니까.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6년 처음에 계약할 수도 있죠. 주택도.
주택이 6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근데 상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4년 계약했으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은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된다고요. 상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했을 때는 지금 좀 말을 요거 이야기했네. 갱신 요구했을 때는 10년 초과할 수 없는데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10년 초과할 수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나가라고 말 안 했을 때는. 근데 갱신 요구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됐을 때는 10년 초과해도 주인이 말 안 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입니다. 자, 대항력인데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주택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다음 날입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인 바뀌어도 새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약기간 끝나고 나갈 때. 자,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걸 지금 전세 사기에서는 이걸 많이 악용했잖아요. 전세 계약 체결하고 세입자 입주하는 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버린다고. 능력 안 되는 사람, 무자력자, 돈 없는 사람한테, 노숙자나 이런 사람한테로 명의 넘겨가지고 세입자가 돈 내달라고 하니까 주인 받겠다, 바뀐 주인한테 받아라 이런데 바뀐 주인한테 연락하니까 돈 없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 사기, 이게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전세 사기라고 하는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전세 사기가 생기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새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내주면 되니까. 역전세, 깡통전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는 주인이 집이나 상가 팔려면은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뭐 통보해가지고 그럼 뭐 통보 안 하면 뭐 처벌하나,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지는. 그런 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인이 세입자한테 집 판다고 말 안 해도 되죠.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다만 팔면 이렇게 승계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무조건 승계되는 게 아니라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때는 세입자는 이것을, 승계된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새 주인은 돈 없어서 나 싫다, 그럼 해지하겠다, 옛날 주인이 돈 내주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판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게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생겼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싸게 받을 수, 금리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죠. 금융기관이 대신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인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40억짜리라도. 그러나 상가는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서울에서. 그러나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2,200만 원,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면 1,900만 원입니다.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 면제는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그래서 항상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천이라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죠. 3천만 원이라도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럼 3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월세 50만 원, 월세 50만 원, 월세 50만 원 하면 안 되겠네. 월세 50만 원 하면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이죠. 월세 25만 원,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 이러면 환산보증금 3천만 원이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게 환산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에 이천에서 장사하고 있다면 최우선 이제 얼마 받냐고요. 경매 넘어가면 500만 원이죠.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3천만 원 전부 다 전세라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보증금 범위 내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기준이 되는 것은 환산보증금. 6,500만 원 계산할 때는 월세도 포함시키지만 실제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요. 서울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 6,500 맞죠? 그래도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없으면.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있다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죠. 자, 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지금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다시 이론 찾아봐야 됩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요.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5명 이상 30명 이하고요.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인데 여기는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임기 3년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요.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입니다. 6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조정한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건물주께서 주인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이걸 시험에 6개월 대신에 3개월. 옛날에는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 늘린 거죠.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3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면 좀 더 구하기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 이게 웃겨요. 너무 주인한테 유리하다고요. 월세 안 낼 우려가 있다. 이 다 부술 것 같다. 저 세입자 들어오면 돈 안 낼 것 같다. 자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데려봐라. 저 사람은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러면 현 세입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 월세 낼 능력 됩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입자가 불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인이 협조 없이는 세입자 보증금 권리금 받아 나가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협조 안 해주면. 자, 1년 6개월 이상 상가로 사용하지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건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냐고요? 세입자가. 아니면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를 말할까요? 제 교육생 중에 법무사도 있었어요. 즉 법무사 연수교육하니까 법무사,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연수교육 받으러 왔더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도 모르더라고. 이거 제가 변무사한테도 물어봐서 자기가 법무사라고 자랑시키길래 그럼 이거 1년 6개월 이게 누구냐 주어가 임차이냐 임대이냐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더라고요. 자기도. 법조문에 보면 주어가 없어요. 임대인, 임차인 이런 말 없어요. 법조문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도 좀 사실은 헷갈리더라고. 주어가 없길래. 그래서 만든 사람한테 법무부 입안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학회에서 이게 법안에 대한 토론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입안한 사람이 묻더라고. 저도 그때도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냐 주어가. 물으니까 주어가 없지 않냐. 없으니까 아무나 다 된다. 세입자든 주인이든 주어가 없으니까.
세입자라고 또 바뀌었어요. 또 주인으로. 둘 다 해당돼요. 이게 지금 민법 강의하는 분들도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니까 뭐 다 주인이다, 세입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둘 다 해당된다. 주어가 없어요. 법조문에는 누가 이런 말이 없어요. 법조문을 찾아보면. 다만 최근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이 세입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어요. 그 소송하는 사이에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하는데 한 3년 걸리잖아요. 그 소송하는 사이에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인 측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1년 6개월 넘었으니까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1년 6개월 동안 세 못 났으니까 소송 중이면 세 놓기 힘들잖아요. 세입자 구하기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판례는 그건 안 된다. 처음부터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1년 6개월 소송하다 1년 6개월 지났다고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그거는 인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특강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오늘까지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9월 9일 날 저도 다른 일 사실은 스케줄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장님한테 그런 게 있다 말 못하고 학원 강의가 우선이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은. 그렇지만 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10명도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럼 10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의사표시를 좀 해주시라고요. 안 하면 안 한다. 의사표시하는 게 이게 참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딸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잘 해요. 뭐 싫으면 싫다. 뭐 더 이상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이래 어떨 때는 그래서 막 진짜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서운해요. 근데 의사표시를 해주는 게 때로는 편하더라고요. 서운하긴 한데 나중에 보면 또 아들은 뭐 좋은지 싫은지 의사표시를 안 해. 무조건 그냥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긴 한데 또 이게 뭔 생각하는지 어떨 때는 답답해.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의사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나 이름 적는 날 있어요. 지금 한 7명인가 밖에 안 돼 있더라고. 1차 듣는다 2차 듣는다 그것도 명확하게 찍어야 돼. 과목도 그냥 이름만 적어 놓은 거는 전 과목 다 듣는 걸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듣는 과목을 이름 적어놔야 돼. 그래야 명확하게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자료 준비해야 되고 PPT 다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만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PPT 다 만들어서 해요. 미리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내줘가지고 뭐 풀어보고 아마 오시게 될 거예요. 100문제니까 100문제 하죠. 100선. 그 지금 2차는 9월 10월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어요. 1차는 좀 사고력을 1차는 한 50%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고요. 2차는 거의 90%가 암기입니다. 사실은 과목의 특징이. 그러니까 암기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하고 지금 점수 잘 나온다고 손 놔버리면 또 점수 안 나오고 그래요. 모의고사가 참 필요하긴데 점수 잘 나오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몇 점 나왔다 자랑하고 또 안 봐버리고 점수 안 나오면 또 침울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내가 정한 루틴대로 해야 되지 남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남 민법 한다고 또 나도 민법 보고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또 남이 누구 강의 잘한다니까 그 사람 강의 찾아 듣고 이렇게 지금 안 하던 행동 하시면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1년 6개월 요거 1년 시험에는 뭐 주어를 물을 가능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험 쉽게 내려면 그냥 1년 6개월 대신 1년 또는 2년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주어는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주인도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으면 주인이 선택한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들은 권리금 받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 왜 안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받는 거 월세보다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많으면 나중에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 자꾸 권리금 올라가면. 그래서 자꾸 권리금 많이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까지 구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손해배상입니다.
신규 손해배상은 둘 중에 낮은 금액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이거 시험에는 낮은 금액 대신에 높은 금액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다르다는 거. 주로 이게 2차 과목은 주어를 바꿔서 많이 낸다고요. 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의사 대신에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바꿔서 많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가 제외되는 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X, 이 말은 제외되는 거에서 X니까 제외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권리금 보호 안 되고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가지,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는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건절할 수 있고요. 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전차인도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에는 전차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감 청구인데요,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시험에 정감 청구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X죠. 감액은 횟수 제한 없다고요. 그 다음에 정감 청구는 5%밖에 안 된다. 최대 X입니다. 감액은 20%도 감액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청구했다고 반드시 받아줄 의무는 없지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정감 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X라고요. 정액 청구는 5%지만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들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진짜 모르더라고. 의외로 오히려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주택을 제가 이렇게 한 문제 내봤어요. 이게 2년 보통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주택의 경우 처음에 2년이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 더잖아요. 그럼 4년 살 것 같으면 5%씩 최대한 올린다면 몇 번 올릴 수 있냐고요. 지금 교육공개사님 대부분 한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번이죠, 3번. 뭐 계약 기간 중에는 올리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지 않은 한 1년에 한 번 올릴 수 있다고. 최대 1년에 한 번. 한 번, 2번, 3번. 3번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올리는 건 무조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정액 청구.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는 또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니까 안 올려주면 청구 소송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올려달라면 거의 올려줍니다. 세입자가 깎아달라면 안 깎아줍니다. 현실은. 주인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3개의 차임액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 이거는 아마 시험에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1급 감염병이 의야 하는데 지금 4급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코로나가. 독감하고 똑같아요. 4급이에요. 그 독감으로 죽는 인원이 더 많기는 하대요. 코로나로 죽는 인원보다. 코로나도 많이 죽고요. 지금 하루에 몇백 명씩 죽고 있어요. 자, 3개월 이상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 받으면 해지할 수 있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해당 사항 없어요. 1급이 아니라서. 4급 감염병이라서. 자, 아까 말했지만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인데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라 했어요. 주어가. 그 다음에 편면작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278페이지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지금 이게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데요.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이 10억이죠. 9억 초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9억 초과하면 아까 적용 안 된다 했잖아요.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 적용되지? 틀린 것. 그래서 기억 틀렸네요. 최단기 존속기간은 적용 안 된다고 9억 초과했으니까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다 했어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5%밖에 못 올린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 더하기 곱하기 4.5배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네요.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X네요. 2기가 아니고 몇 개예요?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기. 그래서 틀렸네요. 이거는 니은은 맞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니은이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대항력은 인정되죠? 9억 초과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리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10억이니까 우선 면제는 안 되죠?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건 못 받고요. 그 암기 프린트 29번에 이걸 뭐라고 저는 적어놨어요.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게 뭡니까? 9억을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적용되는 거 환산보전금. 지금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잖아요. 임시특례,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민법하고 똑같아요. 민법도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은 똑같아요. 중개실무가 더 쉽지도 않아요.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상가 임대차. 얼마예요? 그러면 100만 원 1억 5천이죠. 1억 5천. 환산보증금 1억 5천이네요. 옳은 것입니다. 1억 5천.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지금 상가니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했는데 지금 월세 올리는 거는 월세는 월세대로 5% 올리고 전세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5% 올릴 수 있죠. 또는 전세는 보증금은 안 올리고 월세만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월세가 얼마예요?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100만 원이면 5% 올렸으면 5만 원밖에 못 올리죠. 월세. 전세 5천만 원을 환산한다 하더라도 10만 원까지는 안 된다고. 이거 환산해서 올리는 거 계산하려면 렌트 홈에 들어가면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이거 어쨌든 10만 원까지는 안 된다고. 5%니까 5만 원, 월세는 5만 원 올릴 수 있고 전세 또 5% 올릴 수 있죠. 전세 5천만 원에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5%면 25만 원 올릴 수 있나요? 그 25만 원을 월세로 환산해봐야 얼마 안 된다고. 월세 환산하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4.5 기준금리 대학이 4.5%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연체돼야 되는 3개의 차임액. 그래서 X.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된다고요. 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면제 아까 서울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서울이라는 말이 없어도 어쨌든 서울이 6,500 이하여야 되잖아요. 최고 높은 게 6,500 이하여야 되는데 환산보증금이 지금 1억 5천이니까 한 푼도 못 받죠. 최우선 면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서울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18번 이게 기출문제네. 서울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어쨌든 서울이 6,500 이하니까 1억 5천이니까 최우선 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네, 계약갱신 요구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잖아요.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있잖아요. 주인 동의 안 받고 전대한 경우 다른 데 세를 놓으면 거절할 수 있죠. 5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20번 282페이지 2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이게 기출 문제가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와요. 다 요즘은. 자, 개업공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말은 9억 초과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9억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고요.
대해서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연체 차임은 3개의 차임이니까 월세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연체돼야 되죠. 그래서 X고요. 감액은 1년 이내 못한다. 증액은 1년 이내 못하지만 감액은 횟수 제한, 금액 제한 없다 했죠.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가만히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아무 통지를 안 했잖아요. 아무 말 안 했으면 해지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자동 연장되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이죠. 서울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면제라고 하니까, 이게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어. 최우선 면제할 때 최라는 말은 법조문에 없다고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게 최우선 면제예요. 그냥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최우선 면제인데,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100만 원이면 벌써 1억이잖아.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5천이니까 최우선 면제 한 번도 없죠. 6,500 이하인 경우 아까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였잖아요. 그래서 X. 5번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갑이 상가건물을 매도한 경우 병한테 병의 상가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보호 못 받습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고 아까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5년간 장사한 후에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고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행사 기간 이내에,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맞죠? 주인 동의 안 받고. 리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차인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X네요. 그럼 옳은 것. 3번이 답이죠? 예, 5% 올릴 수 있잖아요.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고, 서울에서 9억 이하인 경우는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에서 1억이면 1년 지나면 1억 500, 1억 500에서 또 5% 이런 식으로 증액된 금액에서 계속 5%씩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요. 5%씩만 계속 올려도 1년에 한 170, 80% 정도 돼요. 그건 계산 정확한 건 해봐야 되겠지만.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답이 뭡니까? 3번이네. 3번 딱 보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정액 청구는 얼마만 가능하다. 최대 올리는 건 5%나 100분 5나 같은 말이잖아요. 5% 범위 내에서만 정액 가능하고, 감액은 상한선 없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1할 2푼. 상가는 1할 2푼. 주택은 1할이죠. 1할. 주택은 1할. 상가는 1할 2푼. 1할 2푼이 12% 같은 말이죠.
보통 뭐 1할 2푼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 그냥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지금 기준금리가 아마 3.5%인데 기준금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기준금리는 얼마라고 줍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액 청구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5%밖에 못 올립니다. 1년에.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역별 금액을 다 암기해야 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서울만 나온 게 아니고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서 전국을 다 알아야 돼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5억 100만 원. 100만 원이면 곱하기 100하면 6억이죠. 9억 이하니까 적용되죠. 기억 적용되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구는 인천광역시 과밀억제권역 적용받는 게 아니라 기타 지역을 적용해요. 기타 지역. 기타 지역 적용하니까 기타 지역은 얼마라고 했어요? 3억 7천이죠. 3억 7천인데 월세가 50만 원 있으니까 합하면 4억이잖아. 이게 환산보증금으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3억 4억이기 때문에 적용 안 된다. 니은은. 이것은 창원도 기타 지역 얼마? 3억 7천 이하잖아요. 4억이니까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얼 수원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6억 9천까지 적용되니까 리얼은 적용되네요. 이런 문제는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원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도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럼 수도권에 있는 사람한테 좀 유리하잖아요. 사실 강원도에 있는 분 이런 분은 수원이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당, 일산 이런 거는 서울인 줄 알았어. 평촌 같은 거는 판교 이런 건 서울이라 생각하고 성남은 저 강원도에 있는 줄 알았어. 성남, 고양시 이런 거는 이게 어쨌든 전국 지역까지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라고는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다 기출문제라고 하면 이게 기출문제 집이냐 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실 안 적었지만 기출문제라고 저는 알아요. 제가 냈기 때문에 문제. 어쨌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묻더라고. 서울만 암기하면 안 됩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울만 하세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 없으면 그냥 서울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험에 이렇게 전국 다 나왔다고요. 어쨌든 민법에도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서울 암기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서울 9억이고 과밀억제권역 6억 9천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 5억 4천. 이거는 6구는 54, 6구 54, 6 곱하기 9 하면 54니까 6구 54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6구는 54. 요거만 암기는 서울은 많이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거의 6구 54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3억 7천이에요. 기타 지역은 3억 7천. 6구 54만 좀 알아도 웬만하면 풀 것 같아요. 6구 54.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서울 9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옳은 것은 등기한 때에는 다음 날이 아니고 등기하면 당일이죠. 당일. 등기한 당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받으려면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으려면 인도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도받는 것과 배당받는 건 동시행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명도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배당금을 줘요. 현실적으로 먼저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경매에서 어려워요. 이거 명도 동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이론적으로는 그런 동시행인데.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임차인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1년 미만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주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존속기간은 안 때로부터가 아니라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1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때로부터 X고요.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효력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 효력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세 군데 다 해당돼요. 인천광역시는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근데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거든요.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거는. 근데 지금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집값은 더 비싸요. 송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과밀억제권역 아니에요. 굳이 그 시험에 그렇게 송도가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근데 기출문제에 강화는 나왔는데 강화군, 군지역은 그냥 군지역에 속한다고, 인천시에 속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법조문에 보면 그 군지역은 뭐 어디에 있는 군이든 그냥 일반 그 군이든 뭐 함양군, 거창군 이런 군이든 광역시에 있는 군이든 전부 다 기타 지역, 군지역에 속하고요. 그 인천은 인천서 중개업을 하려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부평구, 계양구 뭐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이고요. 송도, 청라 뭐 이런 데는 오히려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를 정확하게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 당시는 개발 안 되던 땅이었잖아요. 그 송도 같은 데가. 그래서 지금 부평구, 계양구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아마 그렇게까지 문제 내면은 인천 안 사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안 낼 가능성은 많긴 할 겁니다. 어쨌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지역도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옳은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또 권리금 보호된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은 된다 했죠? 됩니다. 니은 2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 기출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비슷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계속 유사하게 똑같은 게 2기, 3기 그 시험에 많이 나왔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34번 맨 밑에인가 보면 2기, 3기 있어요. 34번 맞나요? 2기, 3기가 몇 번에 있어요? (30) 34번이 아니고 30번 맨 밑에 있네. 30번 맨 밑에. 자, 30번 맨 밑에 있는데 그 2기의 차임액 연체 동그라미 2번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 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기의 차임액을 임차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으니까 말해보시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연체하면 주인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말해보라고. 둘 중에 하나 틀려도 되니까. 있다 없습니다. 그 없는데 왜 그럼 이걸 적어놨냐면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해요. 그래서 민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 1번하고 2번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요. 민법을 적용한다고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근데 상가는 특별법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라고 있으니까 민법, 일반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되겠죠. 주택에는 특별히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하니까 2기라고요. 2기 틀렸습니다. 상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 hin요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 hin요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똑같은 문제가 기출문제 이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짜증날 정도로 쉬운 거, 짜증나 죽겠다, 계속 똑같은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모의고사에 뭐 사이드에서 나와가지고 다 틀린 거 이런 거 나 혼자 맞췄다고 기뻐하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남들 다 맞춘 걸 틀린 거, 그걸 슬퍼해야 돼요. 남들 다 틀리는데 혼자 맞췄다고 기뻐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 자주 봤던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